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셔야죠, 피디님. 이렇게 대충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촬영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여튼 저희가 저번 임장 영상이었던 동탄이죠. 동탄에서 저희가 동탄 호수공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후토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생생함의 코인을 타고자 그런 건 아니고 마침 또 저희가 이번에 임장 나온 광교가 또 광교 호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규모가 더 크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 또 그냥 지나기 좀 아쉬우니까 그러게요. 나와서 여기 광교 호수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또 마침 날씨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저희가 오늘 임장했던 아파트나 아니면 광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앉아서 피디님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에 있잖아요, 광교가? 그렇죠. 수원 영통구에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피디님은 처음 와보셨죠?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라. 수원에는 와보셨죠, 당연히? 수원도 근데 내려가지고 뭘 본 적은 없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광교는 뭐 아예 지나가지도 않은. 진짜 서울 촌놈이시네요. 뭐 부동산 신생아? 서울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원 자체도 많이 안 와보셨지만 광교는 저랑 오늘 촬영 온 게 진짜 처음. 네. 저는 광교는 사실 몇 번 와봐가지고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한 건 있지만 피디님이 보셨을 때 광교 신도시의 모습, 인상 이런 건 좀 어떠신지? 넓다라는 느낌을. 그건 좀 많이 널찍하다. 저번 동탄이랑 바로 비교하게 되네요. 근데 거기보다 뭔가 전체적으로 더 완만하다, 넓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 전체를. 아, 널찍하고 여유롭다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게 뭐 신도시도 동탄 신도시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이 광교 신도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죠. 아파트도 많고 그렇다고 뭐 세대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요쯤으로 하고 저희가 아파트를 3개를 봤잖아요.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피디님 저희가 첫 번째 임장했던 아파트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 우거진 아파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어요. 저희 채널을 욕먹게 만드는 주범이셨군요. 아니, 그 조경이 좋다. 우거지다는 게 조경이 좋다는 얘기죠. 뭐.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아파트가 바로 이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 아파트 자연인 이스테이트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 초역세권이고 2012년식의 준신축 아파트고 한 1700세대가 약간 넘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그쵸.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역 바로 앞에 있고, 물론 여기랑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 정도면. 그쵸.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많이 높고 많이 넓다? 진짜로 한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아래 조경이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조경에 눈이 가지? 아파트에 눈이 좀 찍을 땐 덜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촬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들 어떤 그런 조경이 좀 덜 돼 있거나 동간거리가 가까운 아파트들을 촬영할 때 이제 피디님이 느끼시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아파트가 보이죠, 길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고 동간거리가 넓은 좀 좋은 단지들은 길하고 나무들이 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잘 안 보여가지고 피디님이 약간 당황하세요. 네, 이거 뭘 찍어야 되지? 아래 찍으면은 건물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이것도 중요하니까 아래도. 사실 이게 근데 생활의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동간거리가 넓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저층 단지들도 서로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존중되는. 네,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요. 여기는 동길이 프라이버시가 정말 잘 되겠구나, 보호가. 그렇죠. 여기가 뭐 일단 동간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 내부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뭐 입지적인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호수공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뭐 걸어서 못 올 만한 거리도 아니고 일단 경기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깝고 차 타고 금방 가죠. 버스로도 가고 밑에 삼성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실 광교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삼성사업장이 굉장히 가깝다는 게. 그렇죠. 일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대단지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분당선이 가깝다는 게 강남까지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신분당선 이용하면 30분 중반대에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맨날 지하철에 붙어있는 그런 광남 몇 분 거리. 아, 그쵸.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부분 확실히. 불하지만 여긴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30분 중반, 보통 이제 35분, 36분 이 정도에 가능합니다. 신분당선을 타면. 근데 그 정도로 가깝고 삼성 가기에도 굉장히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젊은 신혼부부들 사기에도 굉장히 좋죠.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주변에 뒤쪽에 산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아주대병원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이국종 교수님. 네, 이분이 계시는 정말 좋은 이제 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시니어 분들 사시기도 정말 좋죠. 제가 옛날에 병세권 얘기도 한번 해드렸죠. 이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측면, 왜냐면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또 밑에 있는 중학교도 굉장히 학업 성취율이 높은 중학교고,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말을 할 때 여기는 신혼부부한테 좋습니다, 여기는 노년층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아파트야말로 좀 모든 전 연령층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무난하면서도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임장하면서 오늘 많이 보였어요. 그 다니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편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양하죠. 네, 되게 다양하고 골고루 다들 있더라고요. 사람들 표정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무난하지 않은 건 가격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이제 자연인 스테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본 아파트 광교 호반베르디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피디님 여기 기억나시죠? 네네네, 여기 언덕 쪽에 있던 약간, 네, 그쵸. 약간 언덕에 있고. 어떠셨어요, 여기는?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별로 없고 왼쪽 편에 없다고 해야 돼서 좀 한적한 네, 느낌? 한적한 느낌이 있고 그러고 그 아파트 내부에 차가 좀 많았다. 주차장이 공사 중인 건지 뭔가 주차장 안쪽에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입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희가 임장 갔을 때는 차가 굉장히 많았다, 지상층에. 이 아파트가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도 그 안쪽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뭐 요거를 너무 판단 근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단지의 뭐 한적함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호반베르디움에 있는 위치 자체가 저희가 광교를 사실 생활권을 좀 나뉘어요. 여러 군데로 나뉘는데 가장 북쪽에 웨빙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호반베르디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웨빙타운이 지도로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센트럴타운이라고 부르는 광교 중앙역 인근에 비해서 약간 좀 인프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한데다가 역이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걸어서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역까지 걸어서 가기가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경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마냥 좋은 곳은 또 아닐 수 있다. 다만 밑에 있는 초중학교도 잘 돼 있고, 여기 중학교도 광교중도 상당히 학업 성취율이 높은 중학교고, 뭐 홍제도서관이라는 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데 나는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하지만 아파트 인프라는 있고 적어도 여기 그래도 좀 위치한 곳,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어떤 자연환경과 이런 한적함을 느끼는 곳이지만 아이를 기르기에도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서 좀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시니어분들, 좀 중장년층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저희가 광교에서 이 단지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 웨빙타운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임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지역에서도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면 거기를 좀 균등하게 보여드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좋은 아파트 3개 무조건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기 지역도 있고 이 지역에는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광교에 임장을 와보시거나 그냥 아니면 뭐 나들이로 와보신다면 이런 쪽도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종합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봤던 아파트 광교 호반베르디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저희 찍었던 아파트 뭐죠? 돌발 퀴즈. 그 용인에 있는 아니 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저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자이 아파트였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광교 자이더 클래스라는 아파트죠. 여기는 어떠셨어요? 여기는 조경이 어쨌든 더 좋은 곳을 보고 와가지고 여기 조금 비어 보인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은 상권이 너무 좋았다.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딱 넘어가면은 상권이 엄청 좋은 게 딱 있으니까, 상현역이.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가 자이더 클래스가 일단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아파트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상 용인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얘기가 많아요. 이 가운데 있는 여기 도로를 중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광교냐라고 하는 논란은 많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광교는 맞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뭐 수원이 88%, 용인이 12%가 돼 있는데 이 나머지 12%가 이 용인 수지 쪽에 있는 용인 수지구에서 상현역 인근에 여기를 우리가 여기도 광교라고 하니까 여기는 광교가 맞습니다.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그 광교 중앙역 인근의 광교 신도시와 이 상현역 인근의 광교 신도시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컨셉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선호가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해주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이것 가지고 괜히 저기는 광교가 아니야, 여기가 광교야,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거를 그냥 지략적으로만 확실히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충분한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상현역이
정말 가깝죠. 정말 가까워서 뭐 걸어서 3분 5분 정도 가까운 동 같은 경우 이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상현역을 중심으로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감싸고 있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굳이 뭐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호수공원도 그렇게 먼 건 아니고요. 또 상권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임대에 붙어 있는 게 확실히 비어있는 매물이 엄청 많지 않더라고요. 상가가 없더라고요. 이 광교에 상가가 정말 많은데 사실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유동 동선에서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위치한 상가는 임대가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현역 인근에 있는 상가는 사실 그런 성격의 상가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공실이 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 광교 자이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초중고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중학교도 또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 중학교도 학업 성취율이 뭐 엄청 높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나는 엄청 좋은 학교로 보낼 거야 정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니라면 굳이 막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시지는 또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름이 광교 자이더 클래스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광교 상록 자이였거든요. 약간 좀 저기 가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세련되고 좀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뭐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 그럼 세 번째 아파트였던 광교 자이더 클래스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광교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광교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광교가 굉장히 널찍하고 넓다라고 느꼈다고, 거기서 오는 여유로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넓죠.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3개가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까가 좀 저는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도 아파트를 사실 광교가 이 3개 아파트만으로 생활권 설명이 다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데가 바로 이 광교 신도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광교 마이파크라든지 광교 더샵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단지들도 있고, 아니면 중흥 S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지란 말이에요.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축인데다가 호수뷰가 또 잘 나와요. 아파트인데 호수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아파트고 또 입지도 괜찮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대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자연의 에스테이트도 대장급이라고 보고 중흥도 대장급이라고 보는데 입지 설명을 위해서 자연의 에스테이트를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여기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또 언급을 너무 안 하면은 야, 너 5분 임장은 뭐 중흥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도 모르고 뭐 딴 단지만 얘기하고 있냐 이런 말씀 또 하실까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주상복합에 뭐 아이파크라든지 더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있는 또 엘리웨이라는 이 상가들이 또 시그니처예요. 거기가 또 상가가 주상복합 상가가 이쁘게 돼 있고 이쁜 카페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거기까지 다 찍으면 좋은데 또 이 어쩔 수 없는 지면상의 이유라는 킹과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쩔 수가 없었고 저희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보실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광교 2편을 그때 되면은 그때 못 찍었던 거, 아니면 뭐 저희가 나와 있는 지금 이 광교 호수공원의 오른쪽에 있는 이 단지들도 꽤 있어요. 여기도 사실 광교라고 보는데 생활권이 여기가 진짜 달라요. 여기는 용인의 흥덕 생활권이라고 약간 좀 이 광교 생활권에 가깝다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영상 한 2배로 찍어야 되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감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광교 신도시 와보셨을 때 피디님은 굉장히 여유롭고 넓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도 비슷해요. 광교가 동탄과도 굉장히 유사한 면을 보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동탄보다 좀 더 여유로운 느낌도 있고, 왜냐면은 동탄 호수공원 그때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시기에 돌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네, 그게 제일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네, 동탄에서는 사실 아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보였거든요. 네. 어린아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는 아예 초중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뭐 아이 부모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장년층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채로운 느낌이지 않았나 영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광교가 10억이 넘는 게 말이 되냐, 뭐 광교가 지금 15억이 돼가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그렇게 뭐 말이 안 된다고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건 시장이 판단을 피해가는 말인 것 같지만 뭐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임장했었던 광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